미국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한 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자를 보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아들 앞에서 망신만 당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인 여성에게 호되게 당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복무 중인 32살 존 맥캇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인 집안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군인을 꿈꿨습니다. 군인이 아닌 제 모습을 상상하는 건 불가능할 정도였죠. 저는 남성스러움, 남자다움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총을 들고 용맹하게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늘 꿈꿔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태어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자부심까지 있었죠. 이런 저에게는 군인 말고도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도 군인으로 키우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군인, 군대와 관련된 많은 곳들에 함께 가고는 했습니다. 군사박물관도 그중 하나였죠. 그런데 아들 때문에 간 한국관에서 저는 그 초라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군인인 만큼 덜 떨어진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날 후로 한국이 그중 한 나라가 되었어요. 오래된 박물관이긴 했지만 군사박물관에 전시된 한국의 무기들은 전부 구식이었고 군복은 죄다 1000쪼가리 뿐이었습니다. 유리 너머에 있는 권총들은 제 아들 장난감 총보다 못해 보였고 전투기랍시고 갖다 놓은 모형도 제대로 날 수는 있나 싶겠더라고요. 투어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던데 들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괜히 시간 낭비했네 라고만 생각했죠. 역시 미국의 첨단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을 생각하니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력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관에서의 경험은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걸 알겠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한국은 금세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부대 동료였던 마이클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잊었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기억 속에서 그리 좋지 않았기에 당연히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말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야, 마이클, 너 미쳤어? 왜 하필 한국이야? 마이클은 머쓱해하며 대답했어요. 좀 부끄럽기는 한데 내가 게임하다가 빚을 좀 졌거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어. 너도 알겠지만 해외 나가면 돈을 많이 주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본 한국과는 정말 초라했어. 허접한 무기에 훈련도 구식이고 사람들도 볼품 없더라. 거기 가면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을걸?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하고 다닐 건데? 마이클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에휴, 그래도 뭐 어쩌겠어. 미군 기지는 잘 되어 있다니까 가는 거지 뭐. 가서 연락할게. 그 모습을 보니 마이클이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1년이면 온다며? 그동안 열심히 돈이나 모아 빨리 빚 갚고 돌아와. 마이클은 죽을 상을 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낼지 상상하며 안타까워했죠. 술이나 마시면서 시간 때우고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한국에 도착하고 일주일 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에게 뜬금없이 영상통화가 왔길래 저는 그가 술에 절어서 전화라도 걸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면 속 마이클의 얼굴에는 기름때가 껴서 번들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때깔이 좋은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클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여긴 정말 천국이야. 한국처럼 이렇게 멋지고 할 것이 많은 나라는 또 없을 거야. 밤이 이렇게 즐거운 나라가 또 있을까? 게다가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너도 기회 되면 꼭 와.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꿈을 꾸나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실망했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푹 빠진 마이클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한국에 푹 빠져서 떠드는 마이클에게 반감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말대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한국이 왜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마이클이 움찔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말이야. 저는 왜인지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됐어. 끊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한국이 미국에 도움이 필요한 약한 국가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세계 유일무이한 강대국이 되려면 그만큼 약한 나라가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제임스 맥콤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에 주둔 중인 미군의 인적자원 구성과 자유수호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었죠. 맥콘빌 총장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의 일이 있었다 보니 한국이라는 단어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현재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협은 미사일이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핵무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이 위협이라고?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무슨 위협이 된다는 거지? 저 사람 육군 참모총장 맞아? 이것에 끝나지 않고 참모총장은 말을 이어가더군요. 제가 본 한국군은 미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와 기술적 숙련도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과 동맹국가라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과 적대국이 되는 순간 미국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 한국 가서 돈이라도 받아먹은 거 아냐? 우리가 한국군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한국군은 미국이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어. 우리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북한에 먹혔을 텐데 대체 무슨 소리래? 이어서 참모총장은 한국군의 현재 수준은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만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에게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국가를 배신하고 한국의 스파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미국 모욕이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전 세계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계 평화는 유지되지 못할 거 아닐까요? 저는 총장의 말에 황당할 뿐이었어요.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저는 미군이 한국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의 훈련 모습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TV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군한테 배우라고? 세계 최강 미군이 저 조그만 나라 군대한테 배우라고?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우리 미군 참모총장이라고 해도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쉽게 뱉어내고 있다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모총장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 연구 발전과 운용 능력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며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만이 첨단 기술의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최고 지휘관 중 하나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애초에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혐오할 지경이었죠. 주한미군으로 한국을 갔던 부대 동료 마이클도 그렇고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까지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한국을 왜들 그렇게 우러러 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한 동료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장 TV 틀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공개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가 틀어놓은 TV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TV에서 생중계되는 영상 속에는 거대한 미사일이 있었죠. 저게 뭐지? 누군가가 물었어요. 현무5라는 무기라고 적혀 있네요. 한국어를 할 줄 알던 한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무5의 기능과 스펙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 미사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은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18륜 바퀴 정렬을 오른쪽으로 같은 각도로 돌려 이동하는 개걸음 쇼를 보여주자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죠. 언젠간 한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됐더라고요. 한반도는 도로가 좁고 산악지형이 많아서 무기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커다란 무기를 운송하는 건 꿈에서도 못 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육중한 현무5를 옮기는 건 일도 아니겠더라고요. 저 괴물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돼? 현무5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8, 9톤의 대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탄두에 충전된 폭발물의 양은 무려 6, 7톤이나 되었죠. 저 정도면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적도 제거할 수 있겠는데? 지하 벙커는 의미가 없겠네. 현무5는 사거리 300km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특히 마하 10의 비행 속도를 갖는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했죠.
내가 한국관에서 봤던 그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함께 영상을 시청하던 다른 부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하 10이라고? 그게 어느 정도인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세지잖아. 산 하나는 가볍게 날려버릴 파괴력이겠지? 야, 어디 공학 공부한 애 없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GBU 57 MOP는 게임도 안 되겠는데? 미국에게도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GBU 57 MOP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할 바가 안 되더라고요. 현무5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어요. 야, 누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거래? 이 정도면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어떻게든 현무5를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했죠. 한국에 와서 본 한국군의 전력, 이번에 보여준 신기술과 무기 등 공개한 무기가 이 정도라면 꽁꽁 숨기고 있는 무기는 어느 정도란 말인지 한국과 실제로 맞붙으면 어떤 결과가 날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현무5의 존재가 알려지자 미국 본토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24시간 내내 이 소식을 다뤘고 전문가들은 연일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무5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퇴역 군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모두 미군 출신이셨는데 현무5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존, 한국 영상 봤니? 어떻게 봤니?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현재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군사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군사력, 미국을 위협하나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자 걱정이 된 아버지가 전화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아들아,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거란 자신감도 영원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요.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을 이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로 봐야 합니다. 한 상원 의원이 TV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죠.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건 망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발전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군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고위장성들은 거의 매일 회의를 소집하고 있고 한국군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해 제가 본 것들을 보고하고 있죠. 다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동안 내가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부대에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신청서를 접수시켰어요. 제 눈으로 한국의 모습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친한 동료였던 마이클도 보고 싶었고 말이죠.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뜬금없이 제 아들 토미가 사격장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 토미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사격장에 가볼 수 있어요? 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토미는 그날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도 서둘러 먹었죠. 아빠, 빨리 가요. 토미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토미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빠, 총은 어떻게 쏘는 거예요? 소리가 크게 나나요? 아빠는 군인이니까 총 잘 쏘죠?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군인이지만 그리 뛰어난 사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나이퍼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실력은 있었기에 아들에게 보여줄 정도의 실력은 충분했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토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눈이 커다래져서 이곳저곳 둘러보는 토미를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토미. 신나는 건 알겠지만 여기는 사격장이야. 조심해야 해.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으렴 알겠지? 토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적모험단의 선장이 된 것처럼 흥미진진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 안전교육을 받은 뒤 저희는 사격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리고 토미에게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총을 잡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옆 사격대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청각을 보호하는 헤드셋을 끼고 있었지만 경험이 없는 토미를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죠. 옆을 보니 한 동양인 여성이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아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가 여기 와서 뭘 한다는 거야.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총은 뭐 하러 들고 있어? 저는 여자가 남편을 따라 사격장에 구경이나 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토미가 아빠, 저 사람 몇 점 맞췄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별 볼 일 없는 점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흘끗 본 여자의 점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명중이었어요. 제가 입을 벌린 채 보고 있자 동양인 여성은 저희를 힐끗 보더니 다시 한번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하게 연속 사격을 했고 관역의 중앙을 정확히 맞추었어요. 토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정말 잘하네요. 아빠만큼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써 여자의 실력을 무시하며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나 보구나. 저는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례가 되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했는지 손이 떨려 제대로 맞추지 못했죠. 그때 옆에서 그 여성이 또 한 번 사격을 했고 결과는 역시 완벽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잘 쏘는 거야? 슬슬 제 안에 있던 승부욕이 들끓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만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모르는 저 혼자만의 싸움을요.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느새 아들 토미는 뒷전이었죠. 그러던 중 토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빠,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저는 씩씩거리면서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격을 꽤나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남편? 아버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무례한 말투와 행동이었죠. 저는 제 말에 여자가 발끈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저처럼 유치하게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제가 뭘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내가 가려고 하는 한국의 여성이었단 말인가? 순간적으로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가야 하는데 한번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이 여성이 얼마나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그렇군요. 저는 놀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선 쏴본 적 있습니까? 관역 맞추는 것과 실제 전투는 다르다는 건 알죠?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종종 사격장에 와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할 때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훈련도 받습니다. 저는 그 여유로운 모습에 괜히 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불쾌했죠. 그래서 그래봤자 한국에서의 훈련일 뿐이고 여기서는 사격을 꽤나 하는 듯해 보여도 실제 전장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개 한 마리 못 쏠 거라며 그 한국 여성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무례하시네요. 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고 실제 작전에 투입됐었어요. 이래도 제가 실전에서 무능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왜 자꾸 한국의 훈련을 무시합니까? 제가 좋게 말하니까 만만해 보여요?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저와 한번 겨뤄볼까요? 솔직히 한국 여성의 제안에 당황했었어요. 분명 이 한국 여성은 저보다 사격 실력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있었기에 자존심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10발씩 쏘고 점수의 총합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죠. 관역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처럼 보였죠. 내기가 시작되었고 그녀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첫 발을 쏘는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땅을 딛고 있는 발과 어깨선, 호흡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발 모두 9점 이상을 기록했고 그중 7발은 10점 만점이었습니다. 총점 97점. 거의 완벽한 점수였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0발 중 8점 이상을 맞춘 것은 단 4발뿐이었고 나머지는 관역의 가장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총점 71점, 그녀와는 26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그것도 한국인 여자에게 이렇게 크게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도저히 아들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메카시 씨, 내기에서 지면 한국을 무시했던 걸 사과하기로 하셨죠? 이제 약속을 지키세요.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외치고 말았죠.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난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 그래요 뭐. 나아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없으면 한국의 노력도 다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됐을 게 뻔하잖아요. 사격장이 갑자기 고요해졌고 그녀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시 씨,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비역입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수전사령부라니 어떻게 여자가 특수부대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저도 특수부대는 힘들어서 꿈도 못 꿨는걸요. 김지연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8년간 현역으로 복무했고 한미연합훈련에도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저희는 미군과 함께 훈련하며 많이 배웠고 또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 TV에서 봤던 한국 군인들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이 여성은 하고 있었고 현무5에 압도되었던 그때의 그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몸이 움찔해지는 듯한 기분이 순간적으로 들었죠. 김지연 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한국군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미군의 도움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관계이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고 스스로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들 토미가 제 손을 잡고는 아빠, 우리 이제 그만 가요? 하고 저를 끌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김지연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주 이 시간에 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무례하다며 욕이라도 하지 저와 달리 너무나 성숙한 모습에 더욱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토미의 손을 잡고 사격장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부끄러움보다는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으로 갈 텐데 괜히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메카시 씨.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씨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특수작전 중 다리를 다쳐 더 이상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부상을 당했지만 저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역을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내 한 몸 돌보겠다고 전쟁 중인 국가를 버려둘 생각 따위는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여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 놀라웠죠. 그 순간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한국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집에 돌아온 뒤에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군사력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인함과 끈기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로 가득했고 거리는 첨단 기술로 넘쳐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오래된 미국의 군사박물관은 관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한국의 군사시설과 무기들, 첨단 통신 장비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들,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왜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저희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수시로 언급하며 동맹해야 하는 절대 국가로 평가하고 그들을 향해 엄지를 올렸는지
저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미국 군인으로 이런 한국 군대의 용맹함과 군사력도 인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제가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테죠?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 한국에서 멋진 삶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 사격장에서 함부로 까불어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오해해서 한국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분과 감히 사격 대결을 하시다니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하셨네요. 한국은 0점 조준해서 겨루는 것에 굉장히 능한데 말이죠. 여하튼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기분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